네, 반갑습니다. 주라하드입니다. 바이오주, 제약주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K바이오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분명히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도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술 수출 규모도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이제 기술 수출 규모를 한번 보면요. 21.2조 원이었습니다. 21.2조 원. 엄청난 금액이죠. 네, 대기업 한 두세 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하게도 올해 기술 수출 규모는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원래 이제 기술 수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신약 수출이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번에는 플랫폼 기술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 부분을 이해하는 거에서부터 현재 제약바이오주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플랫폼 기술 수출 비중이 64%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플랫폼 기술 수출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과거의 이제 기술 수출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임상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후보 물질 발굴부터 이제 그 전임상 동물 실험이죠. 전임상, 임상 1, 2, 3상. 그 다음에 이제 그 FDA 허가. 뭐 여기까지 나가는 과정이라고 대략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까지의 기술 수출은 보통은 여기 정도입니다. 여기 임상 이상 정도. 그러니까 임상 단계에서 임상 이상이 통과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임상 1, 2, 3상 중에서는. 네, 왜냐면 자,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전임상은 이제 동물 실험입니다. 그죠? 근데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람한테 해도 괜찮은지예요. 사람한테 이걸 실험해도 괜찮을까를 동물 실험으로 알아보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전임상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전임상에서 사람한테 실험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임상으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임상 1단계, 임상 1상 볼게요. 요거는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시 효능을 보는 것도 있지만 안정성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은 효능보다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지만 위험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치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병을 더 얻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 1상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효능보다는 뭐에 포커스가 있다?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자, 그리고 임상 2상부터 효능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안정성도 안정성인데 효과가 있느냐가 이상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효과가 여기서 없으면 임상 이상이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 이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3상에는 효과까지 봤잖아요, 이상에서. 그러니까 3상에는 그 환자군을 확대시킵니다. 네, 확대시켜서 여기서 효과가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럼 FDA 허가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이상이 통과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이 임상 이상 구간에서 기술 수출이 제일 많이 됩니다. 신약이.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3상까지 가고 FDA 허가까지 가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이상에서 기술 수출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 FDA 허가까지 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임상 이상을 통과하면 허가까지 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3상의 준비와 실험 그리고 허가 절차와 허가까지의 그 긴 시간 거기까지 들어가는 돈, 비용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요.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다 대형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소형사들도 많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바이오사들이 임상 2상까지 통과시키는 데만 돈이 몇 조 단위가 듭니다. 최소한. 근데 그 몇 조 단위를 쓰는 동안 수익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로는. 그죠? 그러니까 그 몇 조 단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면서 FDA 허가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하고 끝. 그리고 돈 찾아서 신약 개발. 이게 반복입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FDA 허가까지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 임상 이상 부분에서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기술을 다른 곳에 수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A라는 기업에 이 신약 기술을 수출하잖아요. 그럼 B라는 기업에 똑같은 걸 수출이 안 되죠. 당연히 독점 수출이니까 안 됩니다. 그죠? 거기에만 수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기술 수출을 하려면 세 가지예요. 계약금, 그 다음에 로열티, 그 다음에 마일스톤. 근데 계약금은 나중에 이제 그 뱉어내는 금액은 아니니까 무조건 수익인데 액수가 적죠. 큰 거는 마일스톤이랑 로열티입니다. 마일스톤은 임상 단계가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수령하는 거. 로열티는 그게 시판돼서 팔 때마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는 거. 이게 이제 로열티인데 임상 이상으로 수출을 한 게 시판까지 되면 좋은데요. 안 되고 중간에 반환될 때가 있어요.
반환될 때가. 네, 그러면 마일스톤이랑 로열티 수입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주가가 급락하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낑낑대면서 임상 이상의 수출해도 반환될 수도 있고 수출 한 번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죠? 근데 플랫폼 기술은 달라요. 예를 들면 알테오젠의 SC 기술이나 ABL 바이오의 뭐 이중항체 기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의 ADC 기술 이런 것들은 한 업체에 수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A, B, C, D, E, F 각각 맞춰서 다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대규모의 수출 계약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대규모의 수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약 개발보다는 어때요?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있는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각각 이제 SC 업체,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 뇌혈관 플랫폼, BBB 플랫폼, 리가켄 바이오는 ADC 이런 업체들이 다 플랫폼 업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기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가 됐어요. 상원, 하원 다 통과됐고 트럼프가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진행 절차인데 이게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그래서 우시바이오 로직스를 대놓고 견제하는 건데요. 국내 CDMO 업체에는 당연히 기회가 됩니다. 국내 CDMO 업체가 뭐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하고 있어요? 네, 약가 인하.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가도 내려라. 이렇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이미 약가를 많이 낮추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업체들도 약가를 많이 낮추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약가 인하 부분에 대한 수혜도 뭐가 가져갈 수 있어요?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CDMO 업체죠. 여기서 생산을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을. 근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2위의 CDMO예요. 엄청 크죠. 3위가 어딜까요? 3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수혜가 갈 수 있는 거고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업체이기 때문에 트럼프 약간이나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CDMO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에도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1월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의 N02 SC 제형 개발, 그 다음에 D&D 파마텍의 경구용 플랫폼 입니다. 오랄 링크,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주는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모멘텀을 보자면 램시마 SC의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골질환 치료제의 이제 유럽 출시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CDMO 시장의 신규 진출 모멘텀까지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모멘텀에 다 닿아 있는 종목이 지금 말씀드리는 뭐예요? 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들에 대부분 다 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물보안법 수혜도 가능하고요. 트럼프의 약가이나 정책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셀트리온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타이밍인데 지금 셀트리온이 저점을 보면 꾸준하게 높여갑니다. 지금 딱 있는 업체가 61평선에 걸려 있어서 여기서의 전략이 엄청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의 거래량과 여기서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매수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영상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폼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대응 전략 체크해 주시면 셀트리온 매수 매도 타이밍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단타 알고 싶으면 단타, 세력주 알고 싶으면 세력주 체크하시면 돼요. 뭐 중복하셔도 되니까 많이 체크해 주시면은 그에 맞게 분석을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 정보 받으실 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정보를 이제 드리는데 어쨌든 번호를 알아야 정보를 드릴 수 있잖아요. 번호 써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종목 상담 이것도 역시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고 동의 제출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시장이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클로징이 됐고 내년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에도 기회는 엄청 많아요.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들 준비 잘 하셔서 잡으시면 되겠고, 그거 이제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도움 받으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